여러분들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원래는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그 주제별로 건강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은 손님들이 이제 아파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냥 이유 불문하고 이제 그날 오신 손님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같이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대화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요. 왜냐하면은 위장이 아파서 안 좋아서 왔는데 뭐 무좀 얘기만 시큰하고 가면 안 되잖아, 그죠? 이제 그런 이제 연관이 있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소화기가 제일 많다, 그죠? 예, 소화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사모님은 이제 유방암일 것 같고 디스크가 이제 그렇고 요 사모님도 아랫배가 차서 차면 다 근종이 오니까요. 아랫배가 차면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장이 좋아야 돼요. 장이 좋으면은 거기서 내 몸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일단은 만들어요. 장이 좋다는 이 말은 거기서 발효한다는 겁니다. 소화하고 동화하고 이제 발효하는 기간인데 이제 대장이 한 1m 50 되는데 우리는 그게 뭐 쓰레기 저장고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발효실이에요. 발효가 안 되면 부패가 생기고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발효실마다 기능이 다 달라요. 균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입안에도 세균이 많이 삽니다. 미생물이. 근데 어떤 사람은 양치질을 아무리 해도 입에 냄새가 날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습니까? 그 안 고쳐져요. 막 가글을 해도 안 돼.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입 안의 미생물은 혐기성이에요. 산소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은 입 안에 있는 호기성 미생물은 이게 얘들이 활동이 시작이 되면 아주 이상한 썩어서 안 좋은 그런 이상한 특이한 냄새를 풍겨버려요. 그러면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자면 뭐가 들어갈까요? 그러면 입에 냄새가 나버려요. 그럼 입을 벌리고 자는 이유는 뭐가 막혀 그럴까요? 코가 막혀서 하면은 다 입 벌리고 자고 입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지, 그죠? 이 대장도 그래요. 우리가 호흡을 통해 들어간 산소가 혈액을 통해서 호기성 미생물, 혐기성 미생물,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 싫어하는 미생물을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잘 발효를 시켜주는 이 기능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발효될 때 발효시키는 물질을 어떤 걸 넣어야 되냐 이거예요. 송충이는 솔잎 하나만 돼요. 그죠? 누에는 뽕잎 하나만 되고. 예. 저희 저 집안 형님이 요 옆에 그 뭐 닭도 유기 자연농으로 키우고 한 데 가보면 당나귀를 키워요. 당나귀. 당나귀가 당나귀 말 같은 당나귀 있죠. 근데 커요. 그런데 이놈은 그냥 마른 지푸라기 이런 것만 먹어요. 근데 아주 뼈가 튼튼해. 이렇게 결국은 먹거리가 다 다른 거예요. 이 당나귀가 저거 먹어 영양이 될까 해가지고 뭐 내가 좋아하는 빵을 막 준다고 하면은 10년도 못 살고 죽어버려요. 근데 마른 풀만 주면 최하 40년에서 60년을 살아요. 결국은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대변이 어떤가가 그 사람의 건강을 결정해요.
왜냐? 저쪽에 우리 자매님이 이제 유방암 이제 초기 이러면 이제 막 심리적으로 얼마나 심란하고 불안하겠어요. 면역력이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면역 세포의 90%가 다 장에 있어요. 장이 나빠지면 뭐가 안 좋아질까요? 면역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장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면역 세포의 90%가 장에 있다니까요. 얼마나 먹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먹은 음식이 이제 발효가 돼야 되고 소화가 돼야 되고 부패는 안 되겠지, 그죠?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소화되고 동화될 때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이 뭐가 나올까를 찾아보면은 인간의 소화기관이 입에서 항문까지가 10m인데요. 섬유질 소화액이 전혀 없어요. 채소가 섬유질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대개 보면 건강식 하면 생채소 신선한 거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질소가 많은 거는 부패가 빨라요. 채소는 탭이나 비료 많이 주니까 질소가 많아요. 그래서 배추, 무 겨울에 이렇게 뭐 우리가 김치 담아 먹지만은 썩을 때 보면 냄새 아주 독하잖아요. 그래서 생채소나 이런 거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생과일도 그렇고 그런 걸 먹으면 배에서 가스가 많이 생겨요. 계속 몸은 식어들어가고 가스가 많이 생기면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가져오는 이 막대 같은 긴 풍선 알죠? 볼록볼록한 거. 그 입으로 중간을 빨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게 톡 튀어나와요. 그죠? 그렇게 장이 이렇게 긴데 중간에 가스가 져서 동그랗게 올라올 수 있겠죠. 그게 거기 변이 고에서 썩는 걸 우리가 장개실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스가 차면 찰수록 위벽이고 장벽은 자꾸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영양 흡수력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일단 무조건 가스가 안 차는 걸 먹어요. 예, 그래서 일단 생채소나 생과일, 질소가 많은 거는 좀 버리자. 그래서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나물을 이렇게 큰 솥에 삶으면 삶은 물을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렸단 말이에요. 질소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생채소만 또 생과일만 안 먹어도 장은 많이 좋아져요. 김치 같은 거 익혀 드셔요. 네, 맵지 않은 걸 해서 익혀 드시는 건 모르지만은 그 매운 거 고추 마늘 든 거 막 먹으면은 장이 자극받게 되겠죠. 그런 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우리 몸이 활동을 해서 운동할 때 나오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있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열이 있어야 돼요. 움직이지 않아도. 만일 우리가 계속 움직여야만 열이 난다고 생각하면은 사람이 잠시도 쉬지 않고 막 계속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초 에너지원의 가장 근원이 어딘가 하면은 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골에 가서 퇴비더미에 이렇게 김 나는 거 보잖아요. 그죠? 양계장에 닭똥 띄우는데 지금 봄에 양계장에 가서 닭똥 발효된 것 같다. 밭에 주려고 가져와 보세요. 손을 못 내요. 70도, 70도.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LA 같은 데서는 더운 지역에서는 퇴비가 발효될 때 그 열로 불도납니다. 대단한 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장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발효될 때도 열이 나요. 근데 인간의 대장에서 발효가 잘 되는 음식은 유일하게 거의 곡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식이 누에게 뽕이 피고 송충이가 솔잎 피면 사람은 뭐가 주식이 돼야 됩니까? 곡식이 주식이 돼야 돼요. 이 곡식이 들어가 가지고 장에 있는 이제 미생물들이 뭐 한 500여 종, 100조 마리 대장의 음식 무게의 3분의 1이 다 미생물 아닙니까? 얘들이 이제 발효를 시키면은
여기가 이제 배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손이 추울 때 손가락이 곱아가지고 잘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따뜻해지면요. 따뜻해지니까 우리 사모님 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변비가 없어져요. 사람들은 변비하면 그냥 섬유질 많은 걸로 밀어내야 된다고 하는데 밀어내는 게 아니고 아주 추운 겨울에 우리 옛날에 밖에 오래 있다 보면 막 턱이 굳어가지고 말도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게 배가 차가지고 오는 변비예요. 그러니까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이거는 해결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배를 따뜻하게 한다고 하는 방법이 뜨거운 걸 이제 배에 대는 걸 하죠.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또 뭐가 문제냐? 피는 뜨거운 열을 받으면은 몰려가지고 익어버려요. 우리가 관절이 아프다고 뜨겁게 찜질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가 처음에는 벌게가지고 나중에 푸르둥둥 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시커매져 버리죠. 그게 선지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다 막 뜨거운 걸 계속 대는 사람 보면 배가 막 얼룩배가 돼버리죠. 그죠? 그러면 그 혈관 속에서 피가 익어가지고 혈전이 되면 그게 잘 막혀서 순환이 안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장에서 열을 나게 해줘야 되는데 청국장을 띄울 때 차가운 윗목에 묻습니까? 따뜻한 아랫목에 둡니까? 그렇죠. 기본 열은 따뜻한 게 가야 돼요. 그래서 36.5도라는 이 체온의 항상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밥 먹고 체하면은 손이 어때요? 차져요. 그죠? 그런 거 경험하죠. 또 밥 먹고 나면 식곤증 오면 졸려요, 안 졸려요? 식곤증 올 때는 막 온몸에 기운이 쫙 빠지고 졸려요. 왜요? 모든 피가 위로 가버리니까. 근데요, 위장하고 대장은 반대로 일해요. 위는 낮에 일하고 대장은 밤에 일해요. 왜 그럴까요? 아침, 점심 먹을 때는 팔다리의 피만이 아니고 대장의 피도 위로 몰려요. 저녁에 위를 굶어줘야 이 피가 어디로 가요? 대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대장에 있는 음식을 이렇게 따뜻하게 이제 보온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음식이 바로 될 때 6, 70도 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혈관을 타고 이게 보일러가 실이 돼가지고 여기 열이 온몸을 순환해서 몸에 열이 생기게 돼 있다고요. 근데 생채소나 생갈 먹는 사람은 아랫배가 차요, 따뜻해요? 차지요. 차니까 찬 걸 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고마비를 안 합니까? 가을에 하늘이 높고 이제 추워지면 말이 살찐다 그러잖아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지방이 깨요. 겨울에 짐승들은. 그와 같이 이제 우리가 아랫배 엉덩이가 막 만지면 겨울에 차다고요. 여름에도 냉기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 차니까 찬 걸 데우기 위해서 뭐가 깨야 됩니까? 지방이 깨죠. 그래서 이제 아랫배도 나오고 엉덩이도 나오고 이 콜라병 몸매가 이제 자꾸 깨져버리는 거죠. 그죠? 그 대신에 우리가 계속 저녁을 굶어서 아랫배에 피가 몰리고 음식이 발효돼서 뜨겁게 해줄수록 어떻게 될까요? 지방이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녁을 굶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피만 치러져요. 그리고 차니까 자궁에서도 이게 뚝살이 배겨버려요. 그러면 그게 근종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장은 밤에 일하고 위장은 낮에 일한다. 그래서 이 가장 큰 대원칙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든 오후 2시 이후에는 좀 먹지 마라. 우리가 지금 고창 가면서 제일 고민이 그게입니다. 거기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야, 오후에 늦게 왔으니 뭐 달라 그럴 텐데 저녁을 안 팔 수도 없고 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우리가 4시까지는 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도 해봐요. 그만큼 저녁이 해롭다는 겁니다.
우리가 식당에 여기 예약 손님들이 와요. 전화가 와요. 근데 다 언제 예약할까요? 다 저녁 식사 예약이에요.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이게. 사람 살리려고 했는데 죽이는 걸 뭐 팔 수는 없잖아, 그죠? 이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사모님도 이제, 일단은 유방암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녁을 굶고 일찍 자는 기본이 되면 이제 제일 좋겠죠. 그리고 이제 그 운동기구 중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매달리는 거 있어요. 전기로 해서 이렇게 눕기도 하지, 그죠? 거꾸로 매달리는 거. 대부분의 이제 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디스크는 근육이 약해서 옵니다.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기름공을 전충판매로 둥글넓적한 기름공을 디스크라 그래요. 이게 눌려가지고 찌그러져서 척추신경 속을 지나가는 척추 속, 뼈 속을 지나가는 신경을 눌려서 오는 통증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근육이 약하면은 아무리 세워놔도 되돌아가 버려요. 그렇겠죠? 그래서 근육은 어쩔 때, 어떻게 할 때 제일 튼튼한가 하면 햇볕 볼 때 제일 튼튼합니다. 요즘 하우스 안에 식물을 재배하잖아. 그죠? 하우스 그 비닐 한 겹인데 하우스 안에 있는 식물은 건드리면 톡톡톡 부러져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햇볕에 내놓으면요. 며칠만 지내도 이게 질겨가지고 안 꺾어져 버려요. 그래서 요즘 왜 척추측만증이 많고 디스크가 많으냐. 결국은 무거운 걸 져서 내려앉은 건 아니고 뭐가 약해서요? 근육이 약해가지고 조직이 약해가지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낮으로 햇볕을 좀 많이 쬐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햇볕을 볼 때 우리 몸에서 만드는 비타민 D가 강력한 항암제입니다. 근데 우리 엄마들 밖에 나가면 얼굴에다 다 뭐 발라요? 자외선 차단 크림 다 발라버리고 뭐 손에도 바르고 양산 쓰고 이리 다녀버리니까 햇빛이 어떻게 들어와요? 결국은 우리가 요즘 가장 큰 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햇빛을 안 보기 때문에요. 우울증도 오고 여러 가지 조직들이 이제 약해집니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보고 땀을 흘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삶의 조건에 있어서 제일 첫째가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습니다. 근데 요즘 땀 흘리나요? 더우면 다 에어컨 틀어버리는 세상이지 땀 흘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렵게 살았지만 육체 노동을 많이 할 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 쓰린 것도 위장이 보면은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생선이나 뭐 고기를 먹어도 고기도 단백질이에요. 근데 위장도 단백질이고 먹은 음식도 단백질인데 두부도 단백질 아닙니까? 위장 속에 들어간 단백질은 소화되고 위벽은 왜 소화되지 않을까? 참 이상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위벽에서 위장 안에 있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위염산이 막 나와요. 나오면 그 자가 소화라 그래서 위벽이 소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벽을 싸주는 이렇게 뮤신이라는 점액이 이렇게 나와서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점액이 안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위산을 분비한 위를 위산이 녹여버려요. 뭐 산도가 한 뭐 이 정도 되면 굉장한 염산태라는 염산 있죠. 그런 염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가 그렇게 해서 10개 이제 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위염이다.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한 곳을 막 깊이 녹여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위궤양이다. 그게 진짜 너무 이제 녹여가지고 구멍이 나버렸다. 그러면 천공이다. 뭐
그러니까 위염이든 궤양이든 천공이든 위산에 의해서 이게 빵꾸가 나버리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위벽은 웬만하면 하룻밤 새면 거의 다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속이 쓰린 경우는 우리 몸의 에너지 순환이 잘 되게 하는 대표적인 게 나트륨과 칼륨이에요. 소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속 쓰릴 때 소금물만 좀 이렇게 천천히 마셔도 속이 안 쓰릴 때가 많아요. 이제 그거 좀 해보시면 좋겠고, 이제 저녁 굶으시고, 그죠? 저녁 잘 굶으세요? 아이, 저녁 먹고는 뭐 못 고치죠. 제가 그러잖아요. 콧구멍도 쉬어야 일을 한다고. 위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위도 쉬면서 회복이 되고, 대장이 몸을, 면역력을 회복시켜 주니까. 어쨌든 한번 해보시면 이제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점차를 한번 땡겨 보세요. 4시에 하면서 정 안 되면 뭐 그게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게. 근데 저녁에 막 배가 고파서 나는 못 살 것 같은데 까지 죽으리라 하고 하룻밤만 견뎌보면 별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는 이제 가능하고, 이제 여기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입이 마른다 그러잖아요. 입이 마르는 거는 우리 몸에 이제 어린아이는 한 80%, 그다음에 70%, 이제 60% 정도가 그 우리 몸에 콜라겐이라는 게 있죠. 세포의 내과 외액을 이게 순환시키는 체수분이 필요해요. 우리가 체지방을 체크하듯이 그 다음에 체수분을 이제 쟤는 이제 요즘 체중계가 나오죠. 근데 이게 체수분이 모자라면은 갈증이 너무 심해요. 갈증이. 근데 이게 물을 마셔도 흡수가 안 됩니다. 체수분이 부족할 때. 그래서 이제 이 체수분을 이렇게 잘 이제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땀 엄청나게 많이 흘리고 노동한 다음에 갈증이 생기잖아요. 갈증이 생길 때 맹물 아무리 마셔도 갈증 갑니까? 우리 선생님 일 많이 해보시고 맹물 많이 먹으면 어때요? 갈증이 안 가셔요. 배만 뻥뻥하지. 물이 세포에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땀 많이 흘리고 뜨거운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를 같이 먹어요? 갈증 날 때. 소금 먹으면 갈증이 난다 그러는데 소금이 들어가야 갈증이 안 나요. 그죠? 왜냐? 이 소금 속에 있는 칼륨과 나트륨 이온이 이 물을 갖다가 세포 속으로 흡수시켜줘요. 이온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만든 음료가 케토레이, 포카리스웨트. 땀 많이 흘리는 사람 이제 스포츠 음료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좀 설탕이 들어있지만, 그러면 이제 여 목사님이 나는 막 갈증이 나서 죽겠다.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 몸이 옛날에 가물어 가지고 논바닥 갈라지듯이 세포에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막 근육이 막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체질은 누워 있어도 막 근육이 막 땡기고 뻣뻣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이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몸에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체수분이 부족해요. 이제 소금만 가지고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이 체수분을 세포 속에 흡수시켜주는 그런 이제 미네랄 종류. 소금도 미네랄 아닙니까? 그죠? 그런 미네랄 종류를 이제 같이 좀 먹어주면은 갈증이 없어지겠지요. 그리고 이제 근육이 좀 뻣뻣하고 땡기고 이런 것도 좀 사라질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원리를 알고 보면 쉬운데 이제 모를 때는 나는 왜 입이 마르냐? 입이 마르는가 하고 몸에 수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물을 마시는데 왜 수분이 없느냐? 물이 흡수가 안 되니 그렇죠. 왜 그러냐? 미네랄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 입 안 마른 사람 있습니까? 거의 다 입 다 말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거의 다가 미네랄 부족이에요. 미네랄이 뭔가 하면은 한 90여 종의 금속 이온입니다. 금속 이온. 금, 운동, 아연, 구리 이런 이제 이온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닷물 속에 제일 골고루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그 금속 이온이 인간이 먹어야 될 에너지 대사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거다 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도 다른 거 좋다 한 적 없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다 소금 먹으라 그래요? 못 먹게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은 소금이 우리 몸에 가장 기본적인 방부제예요. 고등어 생선 썩을 때 그다음 뭐 소금. 방부제 역할은 뭔가 하면 매실에다가 설탕을 넣어놓으면 그 딱딱한 매실이 어떻게 돼요? 쪼글쪼글해져 버려요. 왜요? 삼투압에 의해서 체액을 빼내니까. 방부제라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니고 이 조직 속에 있는 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썩게 하는 균의 몸속의 체액을 배추에 소금처럼 물 빼듯이 체액을 쫙 빼가지고 말려 죽이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내성이 없어요. 방부제가. 근데 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게 소금, 설탕, 알코올이에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소금을 안 먹으면은 그 다음에는 방부제로 소금 대신에 뭐가 땡길까요? 설탕이 땡겨. 요즘 사람들이 뭐 잘 좋아 그래요? 다 단 거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 단 것을 많이 들어가면 이건 또 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혈관에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 그 과일 많이 먹는 사람들 과일 건강이 좋다고 먹는데 그 수치 재보면 막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가 왜 이래 높냐? 그 뭐 때문에 그래요? 과일 많이 먹어서 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고기 하나도 안 먹었는데 그럼 고기하고 관계 없어요. 당분하고 관계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나는 단 것이 너무 맛있고 땡겨. 그 사람 뭐가 부족한 사람일까요? 설탕에 미네랄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소금에 천일염에 미네랄이 제일 많잖아, 그죠? 그럼 이미 나는 단 것이 맛있고 잘 먹고 땡겨 이 사람은 소금이 부족한 사람이고 미네랄이 거의 몸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 마를까요? 입이 잘 마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고리를 하나하나 깨보면 이제 그 근원을 이제 추적해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왜 볶은 곡식 왜 먹으러 갈까요? 곡식 속에 미네랄은 전부 껍질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껍질을 현미밥제로 먹었을 때는 미네랄이 흡수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소화가 안 돼서 대변에 그냥 나오기도 할 뿐더러 그 섬유질 속에 박혀 있는 미네랄은 씹어가지고 흡수가 안 돼요. 태워서 재가 돼야 빠져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잿물도 태워야 잿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볶은 곡식을 먹는다. 떡을 먹을 때도 후라이팬에서 좀 구워서 노릇노릇하게 먹는다. 빵도 가급적이면 좀 구워서 먹는 이유가 뭐 흡수 때문에 그럴까요? 미네랄 흡수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래, 그 미네랄이 뭔데 그렇게 중요시 하느냐. 이 미네랄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미네랄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이 말은 금과 은과 노시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이 말이거든요. 현대과학적으로는 이 모든 금속은 핵융합에서 이루어져요. 원자력 발전소는 핵분열 발전소면 태양은 핵융합 발전소예요. 수소가 헬륨이 되고 또 원소가 또 결합이 되면서 철이 되고 금이 되고 은이 되고 이런 원소가 만들어져요. 핵융합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이 다 금속이온이란 말은 사과나무가 사과라는 열매를 맺듯이 모든 이런 금속들은 빛의 열매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빛이 날 때, 열이 날 때 그 융합하는 에너지의 결과물이 금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네랄이 부족하면은 햇볕을 요즘 거의 못 보는 세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미네랄이 우리 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차는 이제 이 은 같은 경우는 이게 은을 찼을 때 무슨 건강이 좋으냐?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거. 요즘 우울증 없는 사람 없습니다. 검사에도 안 나오고 표현할 수도 없고 아마 여기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는 자체는 우리가 다 우울증 환자라고 볼 수 있어요. 병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 이러다 내가 암이 걸리는 게 아닌가? 왜, 뭐, 어디 가서 뭐 상담해도 뭐 자세히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이 은이라는 물질이 내는 이 파장은, 원래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금과 은이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정적인 파장을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은을 차거나 이렇게 감고 있으면은 제일 먼저 좋은 것이 화가 안 나버려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한 게 없어요.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도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요즘 야, 뭐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은을 찰까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전자파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 전자파를 완벽하게 해소해 주는 것이 은이 가장 탁월합니다. 강의 중에 제가 그랬지, 그죠? 전자파가 들어오면 피가 엉겨서 순환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스팔트, 시멘트 포장, 또 우리가 절연 신발 이런 것들이 땅에 접지가 안 돼가지고 피가 다 엉겨버려요. 피가 엉겨서 순환이 안 되면은 병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육체의 생명이 피라 그러거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도 네 아우의 피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이랬거든. 그래서 좋은 피가 만들어지는 것도 소화기관이고 이것을 잘 순환시키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지 외부에서 뭐가 들어와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언제나 이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대부분의 병이 온다면은 면역 세포의 90%가 장에 있다. 근데 이 장은 수면 중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녁에 위에 음식이 들어가면은 위가 일을 하느라고 대장이 일을 못해서 아랫배도 차고 변도 제대로 못 받아서 못 만들어서 아침에 변도 안 좋고 면역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 높이기 위해서 뭐 돈 주고 뭘 사 먹을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는 게 면역력 높이는 걸까요? 저녁 굶는 게 면역력을 높이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온 가족이 협력해서 같이 이렇게 살면 모르는데 이게 이제 가족 간에 이게 합의가 안 돼 버리면 이 힘들잖아, 그죠? 우리 사모님 매로 남편은 나는 이대로 먹고 살다가 맛있게 먹고 살다 죽을 테니까 오래 살고 싶은 당신들이나 하시오 이러면 그 남편을 저녁상을 차려주다 보면 음식 간도 봐야 되고 보암직하면 먹음직도 스럽고 오늘만 하고 내일 잘하지 하고 그냥 먹어버리면은 오늘 하루만 그게 오늘 하루가 무너지면 내일 가면 어떻게 해요? 에라 어제 이미 무너져 버렸는가 오늘 한 번만 더 무너지자 이러다 보면 이제 계속 저녁 먹게 되고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독소를 못 빼니까 아침에 막 얼굴이 막
달덩이처럼 부어버리고 입도 쓰고 이게 죽을 맛이잖아요. 우울증 와버리고. 그래서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거의 저녁 한 끼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아까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게 곡식을 먹어서 내가 났다. 물론 곡식에 영향이 있지만은 저녁을 굶어줌으로 대장이 회복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좋아진 거죠. 이대로 이렇게 하면 확실하겠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할 때는 그냥 누가 좋다 그러면 그냥 해요. 그죠? 그건 모르고 그냥 좋다 그러니까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우리가 뭐 다 잘 모르지만은 그냥 의학적인 용어를 안 쓰면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고 있던 걸 그 원리를 우리 몸에 적용해가지고 이제 이해를 쉽게 하느냐. 왜냐면 내가 그게 공감대가 안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뭐 아무리 훌륭한 말,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뭔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되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시다가 부득이해서 이제 저녁 한 끼를 어디가 잡섰다. 그 이튿날 대부분 문제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론이 아니고 내 몸은 경험의 책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적어놔보고 그러다 보면 이거 저녁 먹을 때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 역시 여기에서 원인이 있다. 제가 저녁 못 먹게 한 지가 30년 강의했어요. 하는 사람이 많을 거지요? 별로 없어요. 좋아지면 다 돌아가요. 대개. 왜 그럴까요? 좋아졌으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다 저녁 먹는 시대에 나 혼자만 안 먹고 외톨이를 있으면 못 어울리잖아. 그죠? 그러나 그 결과는 질병과 죽음으로 다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기본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이게 힘든다는 거. 우리 사모님은 오늘 누가 아프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질병이 면역력을 회복시키고 또 생리기능, 여성들의 생리기관은 대장과 다 이웃해 있어요. 대장이 따뜻하면은 훨씬 더 그 기능들이 더 좋아지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여성은 남성보다 요도가 한 7cm 정도 짧다 보니까 차고 이래서 순환이 안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균이 번식하면 그 방광염, 오줌 소태 걸리면 그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워요.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배가 따뜻해지면 이제 예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면 도구가 바뀝니다. 우리 선생님 찌개 지고 일해 보셨어요? 요즘은 간간히 지긴 하는데. 요즘도 져요? 나무 해가지고 한두 방에 불. 예. 요즘은 찌개가 거의 박물관에 가서나 보아야 될 그런 이제 시대입니다.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찌개 집집마다 찌개 있었는데, 그죠? 이제는 그 전라도 쪽에 가보면 땅이 넓으니까 트랙터도 아주 큰 대형으로 해가지고 다 농사 지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세상이 너무 급변한다. 이제는 농약 치는 것도 다 드론으로 다 쳐버리는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질병의 제일 큰 원인은 무활동. 녹슬어서 사람들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사가서 망가지는 거예요. 안 써먹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거 아세요? 거의 다 쓰러져 가는 집도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하고 살면은 지탱을 하고 가는데 그 집에 사람이 안 살면 좋은 집도 어떻게 돼요? 폐가가 돼버려요. 사람이 살고 안 살고 가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는 몸의 회복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체는 어떤 경우든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내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자동차 타이어값만 기름값만 계속 넣고 이제 살고 있는 거죠. 목사님도 별로 운동 안 하시지요, 그죠? 하루에 1시간 정도 걷는 건 하지만 더 이상. 예, 예. 그래서 어쨌든지 이제 우리가 환자를 병에서 낫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환자를 하루 종일 내내 밖에다 둘 수 있을까? 그것만 성공하면 환자는 나아져버려요. 예, 하루 종일 내내 어떻게 밖에 있을까? 하루 종일 내내 밖에 사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출애굽해서 한 달 뒤에 먹을 게 떨어지니까 만나가 볶은 곡식입니다. 그것만 주고 다른 걸 안 주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외와 수박과 참외와 뭐 파와 이런 게 먹은 게 생각이 나는데 왜 안 주냐 막 불평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수해서 그걸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저녁 식사라는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은 밤과 낮을 시간을 구분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예? 여기 낮의 하루예요. 예. 그러면 12시가 되면 태양이 가장 높이 뜨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침부터 해가 올라가지고 가장 높이 뜬 12시에서 서쪽으로 내려오는 1시나 1시 반을 해질 때라 그래요. 우리는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를 해질 때라 그죠? 그 사람들 예로 들면은 오늘날 우리가 점심 먹는 시간이 그 사람들은 저녁이에요, 저녁. 그걸로 식사가 끝나버려요. 아침, 점심 먹고 오늘날 우리가 해질 때 먹는 저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저녁은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를 저녁이라고, 이 사람들은 1시나 1시 반을 저녁 식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제가 점심 먹고 그 이상 먹지 마라. 원칙이 그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맨발로 걷고 밖에 자고 그것만 40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은차고 금차고 그랬더니만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40년의 역사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도시에서 많이 버는데 다 나가버리고 없잖아요. 그럼 그 집 관리하는데 돈 다 들어가 버리고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속에서 열이 나가지고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지낼 수 있고 찬물로 목욕할 수 있으면은 천막에 지내면 됩니까? 그럼 목사님 천막 텐트 하나 뭐 100만 원이라 그래도 그게 내 집으로서 살 수 있다면 돈 들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 많이 쓸라 그러지 말고 거의 안 벌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꿈은 그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집 없이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살아볼까? 뭐 혼자서는 저녁 안 먹기가 너무 힘드는데 여기 다 저녁 안 먹는다면 쉬울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가족 구성원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죠? 10명도 되고 뭐 8명도 됐는데 요즘은 다 핵가족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소외감을 느끼고 정말 우울증 오고 삶의 의미를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어떤
많이 벌어가지고 뭐 좋은 집을 짓고 그런 자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하면 거지처럼 한번 살아볼까? 그래서 하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왜냐하면 결국은 많이 가져봐도 행복을 못 주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우리 거기에 그 천막 쳐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삶의 스타일을 좀 바꿔보자 한번. 예. 그렇게 하고 안 아프면 낫지 뭐 이렇게 갇힌 공간에서 산소 부족하고 전자파 덩어리 속에서 달면서 벌벌벌 떨면서 살고 병 걸리고 우울증 오고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일단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몸을 만드는 첫째가 몸에 근본 에너지 열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열을 내는 기본 원소는 아침, 점심, 곡식 위주로 잘 먹고 저녁을 굶어줄 때 장에서 열이 나면서 추운 겨울에도 그걸 대적할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체력과 활력과 면역력을 키워주지 않는다면은 내가 내 몸이 이렇게 자연을 지배하거나 이기지를 못하니까 추우니까 따뜻한 데 있어야 되고 추워서 찬물에 못하니까 따뜻한 물이 나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갇힌 공간을 만들게 되고 점점 더 병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산소가 충분하면 침이 잘 흘러요. 침이 잘 흐른다고. 산소가 충분하면은 저희들 어릴 때는 막 하도 침이 흘려가지고 입이 가해가 다 헐었고요. 학교 가면 막 이게 손수건 해주고 그냥 문종이 하나 그 문에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윗목에 물 떨어오면 겨울에 얼고 이런 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 불이 없으면 막 추워가지고 떨고 그러니까 산소가 잘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에너지를 태우기 위해서 산소가 잘 들어왔어요. 찬 공기여야 또 폐를 통해 잘 들어오고 그럴 때는 별로 이런 오늘날 우리가 알는 뭐 만성 당뇨, 고혈압, 암 이런 게 별로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그런 조건들이 다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아파트 사는 애들, 침 흘리는 애들 없어요. 거의 다 이제 산소 부족이. 암의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산소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등이 뜨거우면 폐가 닫혀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잠잘 때는 보일러를 끄고 등을 뜨겁게 하지 말고 자라. 그리고 산에 한번 올라가 봐라. 숨이 차다는 사람 폐가 닫혀 있다. 그래서 찬물로 우리가 씻고 맨발로 걷고 이렇게 해서 폐를 열어주면은 아무리 급경사 산을 뛰어 올라가도 이제 숨이 안 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산소가 잘 들어와야 이제 면역력도 이제 커지게 되겠죠. 잘 하실 수 있겠지. 그렇죠. 음식 좀 급하게 드시지 말고 천천히 좀 잘 씹어 드시고요. 저도 그 강의를 하지만은 제가 뭘 어떻게 강의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 100몇십 개 되지, 그죠? 예, 100몇십 개인데 처음에는 이제 아주 철저히 이식하고 저녁 굶고 밖에 자고 이걸 이제 많이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없는 족쇄가 이렇게 다 채워져 있어요. 환경적으로. 애들이 학교 다니고 성공을 꿈꾸는데 시골에 가서 살면 돈은 누가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면서 이제 병이 들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막 주사기 꽂고 뭐 별거 다 하듯이 이 도시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까? 그래서 이제 뭐 땅에 못 자니까 뭐 은사패드를 한다든지
또 몸 안에 염증이 많으니까 천연 항생제로 우리가 그럼 새비름 좀 먹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도시에서 너무 전자파가 심해서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성소에서 보면 다 은을 통해서 상쇄시키니까 이제 은을 좀 쓰자. 그 다음에 요즘 사람들이 우울하고 근육이 약하고 햇빛을 못 보니까 이 구리가 근육 튼튼하게 하는데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그릇을 쓰고 이제 그 생활하는 도구를 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바꿔나가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근본은 어디를 떠나야 돼요? 도시를 떠나야 돼요. 도시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가 지금 힘든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지형적 광야로 이제 나갔다면은 우리는 이제 환경적 광야 생활을 해야죠. 이런 탁한 환경을 벗어나서 자연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올 시기에 이르렀어요. 이대로 더 가면 이제 다 죽어버려요. 뭐 살겠어요? 산 송장들이 지금 왔다 갔다 그런 파인데 여기서 결정적인 개혁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쓰는 모든 먹거리부터 세제부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몸을 오염시키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환경적으로 이 애굽에서 이게 출애굽하는 그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요걸 먹어서 병을 고치가 그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이 환경이 안 바뀌면은 이게 병 회복의 근본 뿌리는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기를 바라면서 마칠게요. 예.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빛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건강과 행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